안녕하십니까. 이진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뭐 시간 흐르는 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 폭염도 아침 저녁에는 이제 서늘하고 며칠 지나면 이제 바로 또 긴팔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재밌습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이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오늘도 이 주제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이 아파트가 급등하는 아유, 죄송합니다. 급등한 이유는 뭐 다들 예견됐다고들 얘기하지요. 예, 그렇죠. 예. 올해 아파트값 전망이 연초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뭐 약보합 정도로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예. 서울 아파트값 태풍 전야다 걸 맞습니다.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초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거의 뭐 작년보다 더 높게 예측하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작년에 뭐 보니까 한 5% 중반대 정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올해는 제가 8% 중반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거 틀리면 이제 안 나온다 그러시잖아요. 방송 안 하려고.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서야. 예, 이제 와서는 벌써 한 6%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아마 거의 패닉 상태에 있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예. 별로 안 오를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집을 보지도 못하고 일단 계약금부터 써야 되는 막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뭐 한 1, 2억씩 뛰는 곳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5월 달에 뭐 태풍 전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게 무슨 뭐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거든요. 뭐 달리 표현한다면은 그냥 뛸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공급을 일단 틀어 막으니까 뭐 일단 이게 이제 뭐 비단 지금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틀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 현 정부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 그래도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맞죠. 지금은 뭐 한마디로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업자 수는 뭐 아시다시피 54조를 투입했는데 지금 뭐 몇천 명뿐이 안 늘었다고 하고요. 또 자영업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거의 90%대 좀 육박하고 있고요. 제조업 가동률도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또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주변에서 공장 잘 하시던 분들이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뭐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술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녁에 뭐 나가 보면은 그동안 장사 잘 되던 집들도 문 닫은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되는 곳 조금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손님이 없어요. 더 문제는 지금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적인 착시 현상이다, 곧 좋아지겠다는 본인의 믿음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제가 그 곽 대표님한테 머리 골프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하다가 필드를 나가면 그 상황이 단 한순간도 똑같은 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를 많이 나가보고 단련된 분들한테 안 된다고 늘 저한테 조언도 해주셨는데, 딱 지금이 그 꼴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세운 이론,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 정책, 방향, 이게 맞다고 그거를 흔든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니 이 죽어나는 거는 이 국민들밖에 없고, 정말. 저도 이제 굉장히 저하고 친한 후배하고 이제 이 문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가 주제였는데,
과연 부자들이 좀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쓸 것인가? 예, 예.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이제 그 제 후배 지론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많이 걷어서 이제 없는 분들, 예. 서민층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쪽의 이론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번 이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분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집값하고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다 안 좋다고 체감 얘기하거든요. 경기는 진짜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뛸 수가 있느냐? 예.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예, 예. 주간 단위로 보면 막 0.5%씩 뛰니까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은 거의 예. 연간 60%씩 뛰는 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속도라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우선 그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매물이잖아요. 예. 이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나오는 구조는 결국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팔아야 팔아야죠. 되거든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장기 보유한 분들은 그걸 팔아서 전세 빼주고 뭐 양도세 내면은 손에 쥐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이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그걸 팔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도 다 끼어 있어요. 그렇죠. 별다른 변수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 거래 금지를 시켜놨잖아요. 뭐 재건축 괜찮은 곳들은 조합원 뭐 설립되면 팔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죠. 또 분양권도 지금 뭐 웬만한 지역은 다 전매 금지예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하면 못 팔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없게 거기다가 또 임대사업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또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러니까 올해 뭐 1, 4분기에 임대사업자가 급증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 또 양도세 면제 중공공 임대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 내면 이제 팔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어디 틀이 없어요. 또 나올 수가 신규 없어요. 분양 자체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공급을 또 못하는 상황이 또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거의 시행하다 보니까 공급이 신규 분양은 또 안 이제 돼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물의 공급이고 예. 미래 장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신규 공급인데 그렇죠. 신규 공급도 또 못하게 해놨어요. 예. 중도금 대출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상한제니 뭐 구분양제니 이런 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예. 불안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제 매물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뭐 투자해서 해분들 세금 세금. 60, 70% 내고 나면 그러니까 투자자는 없어요, 이 시장에. 근데 이제 꼭 사야 될 소수의 실수요자가 있는데 이분들 뭐 결혼하고 뭐 취업하고 이런 분들이 소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전에는 다양한 경로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신규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분양권을 사는 방법, 또 괜찮은 곳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매수하는 방법. 이것들이 다 틀어막혔잖아요. 예, 예.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청약 가점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을 안 갖고 있었던 무주택자, 말하자면 40대 이상의 영역이에요, 현재. 죄도 많이 나야 되고요. 예, 다자녀이고 이런 영역인데 보통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예. 거예요. 분양권은 살려고 했더니 전매가 안 돼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틀어막은 곳이 이 전체 전국에서 특별히 서울시를 틀어막은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서울 이제 말하자면 서울시라기보다는 조정 지역을 틀어 막아 놓은 거예요. 분양도 못 나오게 하고 분양권도 거래 못 되게 하고 재건축도 못 하게 하고 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면은 물건이 좀 있지만 이 서울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서울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뛰다 보니까 주택의 개수를 난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외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서울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서울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세대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아파트 살 사람 다세대 살 사람 선택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를 걸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 매물의 희소성 때문에 아파트 값이 뛰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다세대 살던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로 몰아가는 이 에너지를 계속 키운 거는 누구의 역할이었냐면요. 제가 볼 땐 전적으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결국 뭐 박원순 시장이 무슨 뭐 용산 여의도 얘기를 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로 몰리는 구조를 예. 세금이라든가 각종 거래에 대한 규제 또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서울 아파트로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좀 열받는 게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국자들이 바보예요. 예. 이렇게 몰아놓고 또 서울 아파트 값이 뛰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더 조인되죠. 아파트 값이 뛰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전에는 다주택자와의 전쟁, 강남과의 전쟁이었다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쟁 플러스 유주택자, 1주택자까지 이제 그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판 자체가 곽 대표님이 늘 얘기하시는 저도 기억나는 게 2006년 그때 그 당시에 검단 신도시 이런 데가 이제 시작해갖고 막 미분양이 나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검단이 이렇게 좋아진다 해갖고 이게 그 다음 날 다 미분양이 털어지고 그러니까 판 자체가 정부에서 펼쳐놓은 분양판이 됐던 것 같은 그 지금 왜곡된 데자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청와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손발이라도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은 이 정부에서는 막 그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자체, 서울시라든가 지금 경기도가 문제인데 예. 이런 데에서는 또 지자체장들이 또 개발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고 손발도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진짜 집 없는 분들은 예.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또 다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정도, 8월 말이나 9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이대로 달려갈 것 같고요. 아마 추석이 분수령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사실 눈높이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저기 뭐 무조건 인서울 얘기를 하지만은 서울이라는 게 행정구역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 자산 여력에 맞게 빨리 무주택을 탈출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지지고 볶고 서울에서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양적 완화 이후에 풀어놓은 돈들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정말 무주택자나 주택을 못 가진 분은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한신 나오는 언론 프레임들은 서울은 이렇게 뛰는데 지방은 또 미분양이 계속 출한다 이런 프레임들이 나오니까 또 사실 그렇고 뭐 일부 대구나 지방에 이제 몇 군데 지역을 빼놓고는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양극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이제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오르는 쪽으로 또 지방은 침체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데 보면 댓글에 저 사람들은 뭐 건설사 알바 집 팔아먹는다고. 돈 받고 잘한다 뭐 이런 욕을 하잖아요. 예.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죠.
아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요. 예. 오히려 자꾸 이 뭐 왜곡된 언론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현혹돼서 뭐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 이제 유튜브 듣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예.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무주택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집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적인 규명을 하고 끝에 꼭 하나 붙는 게 있죠. 심리적 요인, 뭐 애니멀 스피리트라고 표현하는 야성적 충동. 그러니까 계량화 안 된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데 현 정부 쪽에서 계신 분 그거를 광기, 옛날 그 네덜란드 튤립의 광기에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이게 지금 잘못된 광기로 이게 이렇게 오른다. 이 구조적인 건 얘기를 안 하고 단지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프레임이 또 있어요. 아니 돈에 대한 욕망을 예. 광기라고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 저희 건설사 돈 안 받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한 플랫폼이고요. 정보 콘텐츠입니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댓글은 얼마나 자유롭게 다십시오. 본인들 의견이시니까. 뭐 댓글만 다시다가 그냥 포기하셔도 괜찮고요. 저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 경제는 엉망인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정리를 하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수급의 측면. 현재에서는 매물과 거래 단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뭐 시장에 물건이 없으니 그런데 또 이제 장래 예측적인 불안 요인은 신규 분양이 지금 거의 분양 계획 잡아놨던 건설사들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줄고 또 그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못하니 분양사들이 시공사들이 당연히 공급 계획을 많이 줄이겠죠. 이런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에 맞물려서 지금 미친 듯한 가격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곽 대표님 결론은 일단 본인 자산, 캐피탈 컨디션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서울 안 하셔도 제가 저저번에 얘기했죠. 최상우 경권이라는 친구가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곽 대표님도 그 전에 이미 서울 영향권, 뭐 환승이나 교통, 단순히 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접근성 문제죠. 시간과 비용이 문제죠. 예, 시간과 비용. 그런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좋은 곳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도 깨알 홍보 한번 하시죠. 세미나. 요즘에 이제 집값이 뛰니까 예. 세미나에 너무 많이 오세요. 그렇죠. 홍보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세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고 예. 있으니까 자막에 나오는 번호로 신청하시면은 세미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가격이 좀 이상하게 갔을 때는 꼭 명절이 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수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 구축, 그러니까 기존 재고주택이 현재 물건이 돌지를 못하니까 일단 이게 심상치 않고요. 장래 이 얘기는 아까 신규 분양 얘기했죠. 장래에는 훨씬 더 큰 부메랑이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유튜브 재밌으시죠? 꼭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싫으면 싫은 표현하셔도 괜찮고요. 좀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곽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